프로세스와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말하는 프로세스라는 것은 기업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행하는 정형화된 순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장을 갈 때 출장을 가기 전에 출장을 결정할 수 있는 상급자한테 이제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출장비를 재무나 회계 부서에 가서 신청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서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다시 그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또 재무 회계 부서에 그 비용을 정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그 출장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고 매우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한 프로그램, 즉 어떤 일의 순서를 자동화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워크플로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의 순서를 자동화한 응용 시스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것은 이런 워크플로우 시스템의 대상, 즉 우리가 정형화된 순서들, 컴퓨터 워크플로우 시스템에 표현된 정형화된 일의 순서를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출장 예를 보면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출장을 신청을 하는데 가서 대면으로 뭐 이렇게 서류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워크플로우 시스템에서 내가 출장 신청을 하면 워크플로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출장을 승인할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이 가고 그 출장을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제한된 출장을 이렇게 워크플로우 시스템 안에서 문서나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하면 그 결과가 다시 재무나 회계 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다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출장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시스템에서 그 출장을 따라다니면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워크플로우 시스템이고 이런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업 내에서 그런 어떤 정형화된 사무들을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기업 환경에서 적용된 워크플로우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PDM 시스템에서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PDM 시스템에서는 특히 그 설계 변경에 대한 업무에 이 워크플로우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한 그런 승인이나 또는 그 검토를 받는 과정이 워크플로우에 의해서 자동화되는데 물론 이제 정형화된 측면도 정형화된 그런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설계나 그런 변경들을 승인하고 검토하는 대상이 꼭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다국적 기업에서 제품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설계를 한 내용이 뭐 인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에서 그 검토를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워크플로우 시스템이 없다면 어떤 그런 설계 변경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워크플로우 시스템은 설계 변경에 PDM에서 워크플로우 시스템은 설계 변경에 사용되는데 이때 설계 변경을 검토하거나 기술자들이 설계 변경이 제대로 되는지 검토하거나 또는 어떤 결정권자가 승인하는 과정에 사용되고 특히 이런 PDM에서는 제품을 검토하거나 승인하는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을 경우에 그때 협동 설계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합니다. 기준 부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부품 관리라는 것은 기업에서 쓰는 부품의 목록, 이제 앞으로 저희는 부품 리스트라고 부를 텐데요. 그런 부품의 목록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문제가 기존에 있던 부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설계자가 기존에 있던 부품을 재사용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슷한 부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중복된 그런 부품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뭐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또 비슷비슷한 부품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재고를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관되게 관리하는 게
그런 중복 부품이 없도록 일관되게 계속 유지하는 것이 기준 부품 관리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기준 부품이라는 것은 기술 문서 관리의 기준이죠. 그래서 그 부품에 다양한 CAD 도면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 문서들이 이제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품 구조의 구성 요소죠. 하나의 제품 구조의 구성 요소로서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비슷하게 많이 사용하는 부품들이 발견되면 그거를 표준 부품으로 만들어서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품 수준이 아니라 모듈이라든가 뭐 어떤 패키지 수준으로 그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그것들을 제품의 여러 제품에 공유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기능의 또 이제 마지막 기능으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관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그리고 자본, 주로 이제 자원들이죠. 우리가 제품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단위 이런 중간 목표들을 세워서 그 순수하고 그것들의 진행 사항을 조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최종 제품 개발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서 WB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해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어떤 큰 일이 있으면 그것들을 어떤 일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제품 구조와 연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편한 것들이 있고 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를 PDM 시스템 안에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라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그런 거라고 보면, 그런 어떤 관리, 제품 개발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는 제품군, 여러 개의 제품들이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개발하는 제품 또는 뭐 한 기업에서 어떤 레벨들이 있죠. 뭐 승용차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럭 있으면 승용차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으면 그런 하나의 승용차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군 안에 각각의 제품 개발 프로젝트들의 상관관계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한다. 또는 어디에서 제품 개발이 끝낸 팀들을 이동시켜서 다른 제품 개발을 한다. 이런 것들을 기업 전체 관점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전체 관점에서 기업 내의 자원들, 또 뭐 외부 자원일 수도 있겠죠. 가용한 자원들을 잘 배분해서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제품들을 개발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프로그램 관리라고 합니다.